네, 안녕하십니까.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택입니다. 코리아 대장장이 액티브 ETF의 4월달 월간 운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펀드는 4.8%가량 하락하였고 코스피 지수는 0.9%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 대비 5.7%포인트가량 하회하였습니다. 자세한 성과 분석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 종목 정보입니다. 펀드에 편입된 종목의 내역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요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과 기여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이라는 브랜드의 스킨 부스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스킨 부스터는 피부에 영양분이 될 수 있는 성분을 주입하는 방식의 미용기기인데요. 성형수술을 대체하는 다양한 미용기기들이 등장하면서 미용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이런 미용시장의 확대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장장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수출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나텍은 슈퍼커패시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슈퍼커패시터는 전력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전자 부품이며 충전 속도가 빠르고 수명이 긴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스마트 미터기에 사용되고 있고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나텍은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간 부품인 MEA와 MEA를 구성하는 지지체 및 촉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탄소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지체와 촉매를 내재화했다는 경쟁력이 있고요. 최근에 완주 공장 증설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나텍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의 수혜에 대한 기대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SM은 국내 주요 엔터 기획사로 음반 시장 경쟁 그리고 콘텐츠 시장 경쟁의 수혜를 받는 IP 기반의 대장장이 기업입니다. 기존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팬덤이 확대되고 있고 신규 아티스트들도 추가되면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 종료 이후에 진행된 주가 조정이 마무리되었고 SM이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차트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K-POP 시장 성장 수혜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솔로엠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전력 부품과 ESL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ESL 부문에서 글로벌 2위 기업인데요. ESL이란 건 전자 가격 표시 태그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제품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태그를 보실 수 있으신데 자세히 보시면 종이가 아니라 전자부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자부품을 ESL이라고 하고요. 솔로엠이 이런 ESL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유통 매장에서도 인건비를 절감해 줄 수 있는 ESL 솔루션이 각광을 받게 되었고 ESL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엠은 그 중에서도 제조 내재화를 통해서 빠른 납기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무기로 빠르게 수주 잔고를 늘려나가고 있고 최근 기존 2위였던 스웨덴의 프라이서를 제치고 매출 기준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ESL 시장 성장의 수혜가 기대되어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이오는 2차 전지용 소재인 CNT 도전제 파우더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는 활물질과 도전제 그리고 바인더라는 물질을 혼합하여서 제조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도전제로 카본 블랙이라는 물질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 성능이 향상되면서 카본 블랙으로는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어 CNT 도전제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이오는 CNT 도전제의 원재료인 파우더를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따라서 EV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여도 하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첨보는 2차 전지용 소재인 특수전해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범용 전해질과는 다르게 첨보는 높은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특수전해질에서 높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장장인 기업인데요. 다만 중국향 매출이 둔화되면서 부정적인 1분기 실적을 발표하였고 당분간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LNF 역시 양극재를 납품하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는 대장장이 기업입니다. 다만 차익 실현과 더불어서 소비 심리 둔화로 인한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FST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부품인 펠리클과 장비인 칠러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펠리클은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부품으로 반도체 시장이 확대될수록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FST는 EUV 공정에 필요한 장비와 EUV용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EUV용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개발 난이도가 높아 ASML, TSMC 등 글로벌 주요 업체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FST는 경쟁력 있는 개발 인력과 개발 환경을 갖추어 향후 EUV 시장 확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IT 세트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개선 지연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놀로지는 위성통신을 위한 안테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매출이 선박에서 쓰이는 위성통신 안테나에서 발생하였으나 스타링크를 시작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시장이 개화하면서 인텔리안 테크놀로지도 저궤도 위성통신용 안테나 매출과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발표된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 희석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RF 머티리얼즈는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력 반도체와 고속통신 인프라 시장이 확대될수록 여기에 필요한 화합물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RF 머티리얼즈의 패키지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임원과 주요 주주들의 지분 축소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비중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비중이 확대된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SM은 보유 아티스트들의 팬덤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K-팝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 종료로 인해 주가가 과매도권에 있다고 판단되어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SM은 IP 기반의 대장장인 기업으로 음반음원 시장 경쟁 그리고 콘텐츠 시장 경쟁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솔로엠은 ESL 시장의 수혜를 받는 대장장인 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ESL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솔로엠은 제품과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메디톡스는 보톡스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미용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대장장인 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최근 성형수술을 대체하는 다양한 미용기기들이 등장하면서 비수술 미용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그 중에서 보톡스를 제조하는 회사로 최근 경쟁사와의 소송이 마무리되고 해외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어 확대되는 미용 시장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장장인 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YM텍은 전자부품인 릴레이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수혜가 예상되는 대장장인 기업으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릴레이는 전자기기 대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전원 공급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YM텍이 제조하는 릴레이는 ESS에 많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특징은 전통적인 발전원과는 다르게 시간당 발전량이 고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발전된 전력을 따로 저장해둘 ESS가 필요합니다. 신재생 발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ESS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YM텍이 제조하는 릴레이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KNJ는 TCK와 유사하게 SiC 링을 제조하는 회사로 반도체 미세화 경쟁의 수혜를 받는 대장장인 기업입니다. 다만 장비 회사에 비포마켓 제품을 납품하는 TCK와는 다르게 반도체 회사에 애프터마켓 제품을 직납하는 구조입니다. TCK의 SiC 링이 일종의 순정 부품인 반면 KNJ의 SiC 링은 교체 부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미세화되면서 SiC 링의 침투율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의 애프터마켓 부품 채택률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어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중이 하락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TCK의 경우 반도체 미세화에 따른 수혜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 종목들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첨보의 경우 전기차 시장의 성장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LNF와 제이오의 경우 차익 실현과 더불어서 다른 종목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의 경우 역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 기업으로 비중을 조절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운용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인 이익 변동과 주가 변동을 저희는 성장하는 기업의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서 꾸준히 대장장이 종목을 발굴하고 펀드에 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회사에서 영에이지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트렌드와 소비의 방향성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들을 담아내는 펀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니 새롭게 출시한 영에이지 액티브 ETF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속성별로 4개의 글로벌 액티브 ETF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다이나믹 시니어까지 포함하여서 4개의 상품을 최선을 다해 운용해 나가면서 소수펀드의 원칙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저희 ETF와 동행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달 운용 보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액티브 ETF 본부 소속 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